네, 이번 연휴 기간에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엇보다 날씨 궁금하실 겁니다. 네,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바깥 활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연휴 날씨 김재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춤했던 때이른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3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동두천 30도, 강원도 홍천 29.4도 등 7월 초순 날씨를 보였습니다. 시험 끝나고 여의도 공원에 놀러 나왔는데 봄치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연휴 첫날인 오늘도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토요일 낮까지 이어지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수량은 10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만 다소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린이날인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20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여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날 것으로 보여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새벽과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다며 나들이 차량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맞서서 한국노총도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18년 만에 양대 노총의 동시 총파업이 현실화될지도 관심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대규모 집회에 문을 여는 건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조합원 12만 명이 모여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외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대회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앞선 금융노조의 사전 집회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에 대해 공동 대응할 뜻을 밝힙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은 조합원 10만 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갑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 폐기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정부안 입법을 강행하면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총파업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양대 노총이 18년 만에 동시 총파업에 나서는 셈입니다. 정부는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네, 한편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경찰이 신고 집회에 한해 따로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에 신고한 집회 행진을 최대한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가 법을 준수한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며 준법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세계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 약 190개 중대 15,000여 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렸을 당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박범은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새벽 5시쯤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나중에 검찰에서 바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중앙대의 주요 역점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수석의 여러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수석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과거 행적을 담아 검찰에 제출한 일정 자료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동선 복원 내역과 곳곳에서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나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지난 2013년 4월 4일에는 두 사람의 일정이 겹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지사 측 제출 자료에도 검찰이 수집한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일정 자료에서 일부 정보가 빠졌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성완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난 3월 임명된 이병기 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실장을 상대로 리스트에 거명된 배경을 추궁하는 한편 이 실장의 사퇴와 별도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성완종 리스트 청문회를 방불케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올해 1월에 보도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접하며 아이를 둔 부모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들의 걱정이 조금은 줄 것 같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입법을 추진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2005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의 첫 개정안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입법화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역시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 속에 발의가 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효용성 등의 논란으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허용을 놓고 다시 논란이 됐다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발효 3개월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10년 만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인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부모들은 한결 부담감을 덜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지급률은 1.7에서 1.75%로 기여율은 9에서 9.5%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제안이 오갔습니다.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지급률과 기여율이 합의될 경우 개혁안 도출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오늘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논의 결과를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는 그가 모스크바에 올 수 없게 됐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며 이는 북한의 내부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외국 언론을 상대로 공격적인 투자 홍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 일부는 논설을 통해 투자 유치를 위한 언론 활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논설은 투자 환경과 정책 등을 홍보할 때 외국의 명성 높은 언론사나 기자들을 초청해 취재시킨다면 특대 기사로 되게 할 수 있고 국내외에 널리 소개 선전할 수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텔레비전과 방송 광고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에 하고 신문인 경우는 석간과 일간, 조간지를 고려하는 것과 판매 가격,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신경 쓸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과거사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전략 부재에 빠진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문관현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산 플래넘 2015 행사에 참석해 세계의 눈이 아베 총리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금년 초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과거를 명확히 청산할 것을 촉구하는 강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70주년을 맞이해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아베 연설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미유의 연설대에 오른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과거 침략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는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우리 정부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과거사 부문을 어물쩍 넘어간 아베는 오히려 일본이 피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지원했다는 회개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From the 1980s, we saw the rise of the Republic of Korea, Taiwan, the ASEAN countries, and before long, China as well. This time, Japan too devotedly poured in capital and technologies to support their growth. 오히려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방점을 찍어온 과거사 부문이 뒷전으로 밀리는 추세입니다. 과거의 적이 부동의 동맹으로 관계를 재정립했다며 새로운 밀월 시대를 선언한 일본과 미국. 우리 정부 운신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입니다. 연합뉴스 TV 문간현입니다.